안녕하세요. 책으로 공부하는 미래 시청자 여러분, 저는 슈퍼리치들에게 도해오는 돈 공부의 저자 신진상입니다. 오늘은 10월 9일 한글날이네요. 예, 가장 멋진 이 글자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훈민정음이 대한민국 국보 1호로 지정이 되어도 저는 당연하다 생각할 정도로 한글에 대한 어떤 그 사랑이 많은 이런 작가이면서 또 독자이기도 한데요. 그런 멋진 한글로 또 멋진 SF 문학들도 나오고 있는 세상이라 아주 반갑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이미애 작가와 함께 김치엽 작가가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죠. 그래서 그녀의 첫 번째 단편 소설 지구 끝의 온실이란 책을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카테고리로 구성돼 봤는데요. 한국 SF 문학에서 김치엽 작가가 주목받는 이유를 중심으로 그 작가가 어떤 작가인지, 그리고 지구 끝의 온실은 어떤 이야기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그렇죠? 예, 그리고 작품의 주제이기도 한 양대축이기도 한 여성성과 생태학은 지구의 미래가 될 수 있는지,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이 책을 리뷰해보겠습니다. 왼쪽이 지구 끝의 온실이라는 책인데, 자이언트 북스라는 출판사는 저는 잘 못 들어본 출판사예요. 글쎄 어떤 인프린트일 수도 있겠는데, 놀이터는 24시라는 책, 김초엽이나 배영은 서울대 애교학과 출신 작가죠. 장강명 동아일보 기자 출신의 이런 작가들이 대한 SF 소설을 제가 모음집을 이 책을 읽은 적이 있거든요. 예. 나머지 배용훈 작가의 신작도 여기서 나왔네요. 예. 그리고 김중혁 작가, 그쵸, BTV에서 이동진 작가랑, 그쵸, 영화 마당을 진행하는 작가죠. 그분의 내일은 초인간도 여기서 나오고, SF 전문 출판사인 것 같은데요. 한국가지나 이런 이작 같은, 네, 그렇죠. 저는 이제 기대되는, 그래서 굉장히 비싼, 아마 이 김초엽 작가의 몸값이 굉장히 뭐랄까, 몸값이 굉장히, 그죠, 예, 예, 비싼 작가일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선인세라든지 아마, 그리고 이게 밀리의 서재에서 이제 먼저 연재가 됐던 그런 어떤 화제성도, 그죠, 예, 있는 작가인데, 오른쪽에 있는 작가가 김초엽 작가입니다. 20대예요. 93년생. 예. 1, 2학번쯤 되겠네요. 포스텍 생화학과인데 출신인데, 포스텍 출신으로 제가 알기로는 김초엽 작가가 최초의 작가일 거라요, 아마. 포스텍은 이공계 전문학과잖아요. 한국의 MIT라고. 거기서 나온 작가니까 예,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서울공대 출신 소설가는, 그쵸, 예, SF 소설 쓰는 작가는 없었던 것 같은데, 여튼간 김초엽 작가는 이제 최고의 학벌을 자랑하는, 그리고 생화학, 아시겠지만 아이작 아시모프도 생화학을 전공했지 않습니까? 그쵸? 예. 화학 중에서 생화학은, 그쵸, 생명과학과 화학, 그리고 물리학도 적당히 하라고, 화학의 딱 중간 정도 학문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전반적인 문체는 드라이하고 담백하고 간결한 편인데, 예, 글을 예쁘게 쓰는 되게 작가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 이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이라는 단편 소설 모음집도 읽었고요. 그리고 왼쪽에 이제 정영원인 씨인가요? 그렇죠? 사회학자, 예. 김원영 씨, 그쵸, 예, 와 함께 쓴 사이보그가 되다라는 책을 읽고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김초엽 작가가요, 거의 청력이 없다고. 그러면 영어 듣기 시험 어떻게 봤을까 했는데 아주 특수한 보청기를 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을 사이보그라고 본 거죠. 그리고 이제 김원영 작가는 사회학자인데, 그쵸, 예, 이제 그 휠체어를 타고 이렇게 완전히, 그쵸, 장애가 굉장히, 그쵸, 심한 작가거든요. 그래서 사이보그가 되다라는 책을 읽고, 이거는 전혀 SF 소설은 아니고요. 그쵸, 한국 사회랑, 그리고 어떤 거기서 장애로 산다는 것의 의미랄까, 그쵸,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쵸, 예. 과학기술에 대해서 또 어떤 기대치, 뭐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 에세이집이라고 할 수 있고요. 대담집이라고 할 수도 있죠. 예. 그래서 좀 독특한 사실을, 그쵸, 예. 알게 됐어요. 그래서 사이보그 데다랑 이제는 두 편의 책을 읽었고, 단편도 여러 편 읽었던 것 같아요. 예, 아까 말씀드린 놀이터는 24시인가요? 예, 그 책까지 해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이제 이 책을 읽고 지구 끝의 온실은, 미야자키 하야오의 바람개구리 나우시카의 생태, 그 한국 버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되게 좀 비슷해요. 느낌이 비슷하고요. 물론 이제 이 표절이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그죠? 예. 어떤 대부분의 사실 환경이나 생태 디스토피아 소설들이 사실 미야자키 하야오의 이 위대한 애니메이션을 시작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아마 틀림없이 김치엽 작가도 영향을 받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바람개비가 나우시카. 항상 그렇죠. 원령공주도 모노노케 히메도 그렇고,
환경, 생태가 주제이면 그쵸, 등장인물은 항상 그쵸, 주인공은 여성. 그렇게 공식화된 것 같아요. 이 작가의 김소연 작가의 작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책의 3부인데요. 1부가 모스바나, 2부가 그리고 프롬 빌리지, 3부가 3장이 지구 끝의 온실이에요. 그래서 모스바나는 이제 어떤 이제 식물입니다. 예, 그리고 더스트는 뭐냐면 우리나라 치면 지금 현재 극미세먼지, 극강의 미세먼지. 그러니까 인류를 90%까지 종말을 그쵸 멸종시킬 수 있을 정도로 막강했던 그쵸 인류의 한 2059년 정도 지금부터 한 50년, 40년쯤 30년쯤 뒤에 3, 40년쯤 뒤군요. 예, 인류를 급습하는 그래서 인류를 그쵸 그러니까 어떤 인류가 결국 환경 파괴했던 지구를 오염 그러니까 기후 온난화의 어떤 그쵸 예, 결과물이겠죠. 그래서 모스바나는 그 더스트를 막아주는 어떤 약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초라고 어떤 약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스바나를 재배하고 했던 그 여성들이 있습니다. 그 여성들이 이제 프롬 빌리지 그쵸 그쵸 를 구성하고 거기서 생존을 하고 인류의 어떤 맥맥을 이어왔다고 하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모스바나와 더스트는 그런 관계고요. 첫 번째 그 나오미 아마라 자매 그리고 이기수, 아영, 레베카, 지수 전부 모든 등장인물이 죄다 여성입니다. 그래서 김초엽을 치면요 구글에서 페미가 같이 뜨더라고요. 요즘에 페미니즘에 대해서 어떤 거의 보면 그러니까 성의 대결이랄까 갈등 구조가 대단히 심각한 것 같은데요. 예, 여하튼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등장인물이 전부 여성이에요. 남성이 없어요. 예. 그치 생태 디스토피아 소설에는 그래서 더욱더 어울리는 그런 어떤 그쵸 예 아마 일부러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페미니즘의 그쵸 예, 우호적인 그쵸 예. 근데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페미니즘 자체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마초라고 해도 그쵸 자신을 사랑해주고 모든 것을 받아주는 어머니가 없을 리가 없잖아요. 그쵸 모성이라는 것. 그리고 아무리 페미니즘이스트라고 하더라도 그쵸 예 아버지 그쵸 이상에서 그쵸 이 세상에 그쵸 빛을 보니까 다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보수 페미니스트들이 어떤 남혐도 좀 못마땅하고 그리고 마초들의 여혐은 더욱더 못마땅한 사람이거든요. 예. 여하튼 이 소설에서는 죄다 등장인물이 여성입니다. 그래서 좀 어떤 이런 문장을 골라봤어요. 예, 책에 보면 이런 표현들인데 애초부터 세상엔 그들의 자리가 없었다. 이곳 마을은 그들을 받아들여준 유일한 세계였다. 사람들은 그들이 프롬빌리지 2부입니다. 유일하게 허락된 세계를 확장하고 싶어 했다. 사람들은 약속하고 있었다. 이 숲을 나가도 레이첼의 식물들을 씻겠다고. 이게 그쵸? 예, 앞에 말씀드렸던 그쵸? 예, 그 어떤 더스트를 그쵸? 미세먼지를 막을 수 있는 모스바나입니다. 그래서 숲바깥의 세계에서 가능성을 찾아보겠다고. 이래서 어떤 지금 지구라는 공간이 환경과 오염과 어떤 심각한 기후 재앙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세상은 여성들의 세상이 되겠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 같아요. 더스트라는 세계를 좀 더 책에서 찾아보면요. 이런 문장이 눈길을 끕니다. 죽음의 먼지가 세계를 뒤덮고 있었다. 물자를 구하기에 인근 폐허에 다녀온 사람들은 인간이 생존할 수 있는 구역이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제 이거는 이제 인류가 이제 멸망의 직전까지 갈렸던 한 70년 동안에 그 2059년부터 2150년 동안 그 사이에 벌어진 얘기입니다. 둠시티는 외부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더 잔인한 방식으로 침시자들을 학살을 했다. 예, 작은 마을들도 둠시티에서 보낸 로봇들에게 파괴당했다.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제가 좋아하는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 스티븐 핑거 교수가 얘기한 테스토스테론 의존성 뭐 회로라고 해야 되나요? 그죠? 남성 중심의 사계, 그 파괴 중심의 그죠? 이런 세계관에 대해서 아주 거부하고 있는 그죠? 예. 스티븐 핑커식으로 얘기하면 어떤 그죠? 예. 일종의 그러면서 인공지능 디스토피아랑 그죠? 예. 약간의 어떤 남성 중심의 어떤 미래 사회 미래 그죠? 예. 어떤 환경 디스토피아, 생태 디스토피아랑은 좀 어떤 맥락이 비슷한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이런 문장도 그래서 저는 이 문장을 제가 이제 학생들에게 면접을 지도할 때 구술 면접을 지도할 때 기후 변화를 다루는 소설은
그쵸. 예, 근작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SF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찾았는데 이 문장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문제에 활용을 했는데요. 이런 표현입니다. 더스트 시대에는 그쵸. 이타적인 사람들일수록 살아남기 어려웠어. 우리는 살아남은 사람들의 후손이니까 우리 부모나 조부모 세대 중 선량하게만 살아남은 사람들은 살기 힘들겠지. 다들 조금씩은 다른 사람의 죽음을 딛고 살아남았어. 그런데 그 중에서도 나서서 남들을 짓밟았던 이들이 공헌자로 존경을 받고 있다고. 그게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거든. 아영이 네가 아직 이해하기는 어렵지? 곰곰이 생각하면 이해가 될 것 같다가도 혼란스러워지곤 했다. 당장 목숨이 걸려 있다면 죽음 앞에서 누구나 이기적인 선택을 할 텐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수연의 말대로 아영 자신이 이타적이지 않은 사람들의 후손이라서 그런 것일까? 생각이 꼬리를 물담으면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할머니와 할아버지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갔고 결국은 더스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는 원죄가 있는 것인가 하는 심오한 생각에 빠져들었다. 지금 그 수능을 보면 1등부터 꼴등까지 사회적 그쵸 어떤 최강자 서울대부터 시작해서 그쵸 9등급까지 해서 승자와 패자를 나누잖아요. 근데 사실 9등급 인생에도 패자들도 사실 승자의 후손이에요. 왜냐하면 패자는 그죠, 예, 그죠, 자식들 낳을 수가 없잖아요. 도태됐기 때문에 그죠, 예. 결국 지금 살아남은 모든 사람들은요, 결국 예, 승자의 후손입니다. 결국 이기적인, 그러니까 어떤 이 김초엽 작가의 어떤 인류 문명을 어떤 이타성이 아닌 이기성으로 보고 지금까지 인류 문명이 남성 중심의 세계는 더욱더 그렇다는 얘기죠. 앞으로 세상이 그쵸? 예, 이타적인 세상으로 가야 된다는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 저 어떤 이런 문제에 어떤 사회가 개입을 해야 된다는 정도로 가면 또 약간 이게 좀 약간 전체주의 냄새가 나고 멋진 희생의 냄새가 나긴 하죠. 예, 그런 주장까지 갈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여하튼간 예, 그런 이타주의와 이기주의야 그리고 이기주의자들이 살아남고 이타주의자들은 살아들기 힘든 역설 같은 것도 다루고 있습니다. 되게 많은 이 결이 그죠? 단지 생태 디스토피아라는 한 가지 단어로 정의되지 않고 다양한 결로 그쵸? 예, 그렇죠. 다가오는 그런 소설이에요. 작가의 말 한번 들어볼까요? 온실의 모순성을 좋아한다. 온실 얘기를 하니까 마지막 3장도 예, 지구 끝에 온실이잖아요. 예. 자연이자 인공인 온실, 그쵸? 구획되고 통제된 자연. 멀리 갈 수 없는 식물들이 머나먼 지구 반대편의 풍경을 제한하는 공간. 이 소설을 쓰며 우리가 이미 깊이 개업해버린 되돌릴 수 없는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계속 살아가야 하는 지구를 생각했다. 그렇죠. 모순성이요. 그쵸. 온실이잖아요, 지구는. 그쵸. 온실이 가스라는 게, 그쵸. 예, 국가는 걸고 온실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치. 소설도 그걸로 끝나고요. 그쵸. 근데 그게 모순성이 있고 이중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양면을 보려고 하는 작가죠. 그죠. 어느 한쪽으로 페미니스트인 건 분명한데, 꼴 페미라고 앞에 꼴자를 절대 붙일 수는 없는 작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녀를 이해하는 키워드를 저는 인터뷰에서 봤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런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신문과 인터뷰에서 세상의 변화는 너무 지지부진하고 때로 퇴보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식물도 매일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기 힘들지만 어느 순간 바라보면 갑자기 자라잖아요. 매우 긴 시간이 걸리지만 결국엔 풍경을 바꾸는 게 식물이듯 세계의 중요 변화도 그렇게 느리게 올 뿐 결코 의미가 없는 건 아니에요. 식물 아버지가 보니까 원예학자예요. 예. 그래서 초엽이라는 이름도 그쵸, 예, 그쵸, 풀초자에다 그쵸, 나무엽자, 그쵸, 예, 잎사귀 앞에 엽자를 써서 그렇게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쓰려고 식물학을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밑에 참고문도 보니까 니시무라 유코의 그림과 사진으로 풀어보는 하나의 바다 마녀의 약초상자라는 책부터 그리고 식물 세계를 모험하다라는 스테파노 연구소의 책도 있고 여러 가지 식물 관련된 책들이 그쵸, 공부를 하고 쓴 책입니다. 예, 원래 생화학을 전공해서 알기 좀 기본적인 지식도 있겠지만 그래서 과학이 SF 소설이 근데 공상과학 소설은 아니에요. SF 소설은 과학 소설이죠. 예. 저는 사이언스 베이스드 픽션이란 말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과학 기술에 대한 관점이 궁금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저자의 작품 속에서 드러나는 어떤 과학 기술관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소설에서 결국 문제를 해결하는 건 과학의 힘만도 식물의 힘만도 아니에요. 비인간 존재인 식물과 인간 존재가 맺는 관계가 핵심이죠. 동양적 사고관이죠. 코로나19도 그렇지 않을까요? 백신은 지금의 상황을 단숨에 바꿀 수 있겠지만 그런 비인간 존재의 기적에만 기댈 수는 없어요. 인간이 방역망을 함께 잘 지켜야만 이 재난이 언젠가 끝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키워드를 이제 인터뷰도 보고 이제 저는 이제 김치엽 작가에 관심이 있으니까 아무튼 SF에 관심이 있고 미래에 관심이 있어서 아무래도 그 학생들과 이제 이렇게 컨설팅을 하고 상담할 때 보면은 김치엽 작가를 많이 알고 책들 많이 읽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구 끝의 원실이 이제 8월달에 나온 책이니까
2학기 때부터 적극적으로 권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미래에 관련돼서 세계 SF는 여성들의 놀이터가 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왼쪽에 보여드린 사진이 NK 제미신이라는 여자예요. 2015년부터 18년까지 3년 연속으로 전무후무한 기록이죠. 아이작 아시모프나 그렇죠? 예, 로버트 하인라인이나 아서 클라크도 못 이룬 그쵸 3년 연속 장편 부문에서 최고상을 휩쓸었던 여자 NK 제미신 예, 바로 예, 왼쪽에 있는 흑인 여자고요. 오른쪽에 있는 동양인은 왼쪽에 참 저도 좋아하는 작가예요. 켄리우 저희 마눌님이 켄리우의 책을 읽고 반했더라고요. 예, 저희 마눌님은 히가시노 케이코 소설에는 뭐 소설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켄리우의 소설은 정말 그쵸 예, 메가톤급 그 어떤 감성과 어떤 주제의식과 그리고 어떤 미래에 대한 어떤 비전이랄까 그쵸 역사의식까지 갖췄으니까 그 옆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여자가 하우징팡으로 이 김철 작가 데뷔가 되는 이제 중국을 대표하는 여성 이제 SF 소설가인데요. 중국은 SF 소설이 강할 수밖에 없어요. 그 전에 글쎄 손오공이랑 생각해 보세요. 그쵸? 예. 예, 이런 거 생각해 보면 그쵸? 예, 중국인들의 그리고 무협지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제 워낙 국가 차원에서 이공계를 강화하다 보니까 이 하우징팡이라는 작가가 이제 수학 올림피아드, 국제 올림피아드에서 대상이가 금상을 받았던 고등학교 때부터 영재였을 겁니다. 그래서 베이지 대학에서 물리학과를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대학원 박사과정은 이제 도시 빈민학이랑 어떤 경제학과 연관해서 공부하고 있는 작가인데 하우징팡이랑 김초엽이 많이 오버랩돼요. 그래서 이제 김초엽 작가도 하우징팡의 작품을 읽는다고 하더라고요. 하우징팡의 작품을 저도 학생들한테 적극적으로 권하고 반응이 아주 좋아요. 예, 이번에도 저도 이제 구술 면접 시뮬레이션을 할 때, 모의 시뮬레이션 면접을 할 때 예상 문제로 많이 하우징팡의 소설을 예, 정말 대가답게 켄리우의 그러고 보니까 켄리우도 한번 쓸만한데 예, 생각 좀 해봐야겠어요. 이 세계 SF는 여성들의 놀이터가 되고 있다. 조애나 리스라는 그쵸 예, 평론가가 쓴 게인데 SF는 어떻게 여자들의 놀이터가 되었나? 이 책도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아주 좋은 책입니다. 이 책에서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문화의 성은 남성이다. 그쵸? 예. 하지만 SF 문학에서 승자는 여성이다. 그래요. NK 제미신도 여성이고, 하우징핑도 여성이고, 그리고 2019년도, 2020년도, 2020년은 발표됐겠네요. 8월 달이니까. 아직 제가, 발표됐죠. 참. 2021년도도 발표됐겠는데, 2021년도 후보자, 당선자는 모르지만, 근데 2020년도까지 5년 연속으로 여성이, 그쵸? 예. 장편 부문에서, 그쵸? 예. 대상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SF 문학의 승자는 여성이다. 이 승리는 자연의 승리이며 인간성의 승리이기도 하다. 멋진 말을 전 남겨준 책이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시간 되시면 한번 이 책 한번 읽어보시고요. 김초엽의 미래는 대한민국 SF의 미래이기도 하다. 그래서 저는 이미애 작가는 SF라보다는 판타지 그리고 뭐랄까 하우징팡이나 켄리우나 그쵸 예, 이런 작가들 그리고 우리 류치신 같은 작가와 대비되기에 조앤 롤링에 가까운 좀 더 가깝다고 해야 되는데요. 김초엽은 정통 SF의 어떤 명맥을 잇고 있는 즉 대단히 기대되고 있는 그리고 영화를 많이 보는 작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시각적으로 아마 SF 아마 넷플릭스에서 아마 김초엽의 작품을 영화한다는 제가 얘기를 들은 것 같기도 한데 그건 정확히는 모르겠네요. 예. 한번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화두를 던져볼게요. 이 김초엽 작가의 지구끝의 온실을 비롯해서 모든 거의 대부분의 지금 현재 NK 제미신도 마찬가지고요. 미래는 진보고 진보는 여성성이고 여성성은 곧 환경이다. 이 말이 언제나 진리일까? 여성들이 조금 더 진보적인 것 같긴 해요. 그렇죠? 남성들이 좀 뭐랄까 좀 자기중심적인 좀 그런 경향이 있죠. 테스토스테론 어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스티븐 핑거는 그걸 비꼈다고. 환경. 너 좀 더 환경주의자들도 근데 그래서 좀 생각을 좀 관점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이제 보면 책에 보면 이런 부분이 나와요. 세상이 망해가는데 어른들은 우리에게 쓸데없는 걸 가르치려 해. 어떤 꼰대들의 어떤 낮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비판적인 그런 것들이 좀 약간의 좀 뭐랄까 좀 어떤 책의 무게감을 좀 약간 가볍게 해주면서 좀 재미도 있게 해주는 그런 요소들이 있는데 여하튼간 확실히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진보와 환경과 여성성 이 세 가지 키워드 미래까지 엮으면 네 가지 키워드로 지구 끝의 온실을 설명해 드릴 수 있는데요. 저는 이제 김초엽 책을 권합니다. 그 책의 이제 작가와 사진은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 텐데요. 뭐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기후 종말론에 휘둘리는 사람들과 달리 기후 종말론을 설파하는 사람들이 동기는 죽음에 대한 공포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 기후 종말론이라고 그쵸?
기후종말론이라고 좀, 그러니까 종말론이 들어가니까 좀 이상해지네요. 우리 대부분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어떤 이들은 죽음에 대해 이야기할 때 오히려 흥분을 느낀다. 마야 전략에 예언된 세계 종말이라든가 2000년이 되면서 컴퓨터 오류로 세계가 멸망할 것이라는 Y2K 소송이라든가 기후변화 같은 존재가 그러하다. 원자 폰텀 만들기의 저자 리처드 로스는 내게 이렇게 말하며 웃음을 터뜨렸다. 세계가 멸망할지 모른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공포와 멸망이 뒤섞인 이상한 감정에 사로잡혀 있어요. 다소 두려운 적이 나타나 자신들을 가장 처참하게 박살내 수리를 바라는 거죠. 박살내 주기를 바라는 거죠. 오타네요. 그렇지 않나요? 예. 이제 그 뭐냐까 환경 어떤 기후 종말론이나 그러니까 이런 것에 휘둘리는 그쵸? 예, 이런 것들을 좀 약간 시각을 교정해주는 책, 지구를 이해한다는 착각. 그쵸? 예. 우리가 알고 있는 그쵸? 예, 많은 환경 관련된 지식들이 과장돼 있고 지구 온난화라든지 기후 변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대기업을 위해서 일하는 에너지 회사를 이전한 사람이 아니고요. 마이클 셸렌버거라고 아주 유명한 환경 운동가입니다. 환경 운동가가 그쵸? 환경 운동가가 봤을 때 지나치게 환경 운동가가 종말론적으로 그 사람들을 이끌고 가고 있다고 비판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한번 김초엽 작가가 읽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아마 안 읽었으면 한번 그죠? 제 역시 유튜브를 볼 수 있다면 한번 이 책도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드리고요. 말씀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예, 도움이 되셨다면 언제든 제가 말씀드리지만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예, 이상으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